흐르지 못하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나 바닥을 드러낸 마른 개울 또한 비극이다. 50이라는 나이는 산 중턱에 걸린 구름과 같다. 올라가기에는 숨이 차고 내려가기에는 발걸음이 무겁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길을 잃는다. 손에 쥐었던 것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비어가는 주머니와 헐거워진 인간관계에 힘들어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 메마른 계절에 오히려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결이 있다. 그것은 억지로 채우려는 안달이 아니라 잘 비워내어 스스로 흐르게 만드는 힘이다. 가을 서리가 내리면 나무는 잎을 버린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가장 치열한 선택이다. 잎을 붙들고 있는 나무는 겨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다. 사람의 생도 이와 같다. 50 이후에 삶이 술술 풀리는 이들은 가장 먼저 버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예전의 명함, 한때의 자랑, 남들이 우러러보던 시선. 이 모든 것은 한여름의 잎사귀에 불과하다. 찬바람이 부는데도 여전히 여름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몸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잘 풀리는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덮고 있던 화려한 껍데기를 스스로 벗어던진다. 그들은 홀로 있을 때의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한다. 남의 눈을 의식해 차려입은 옷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의 몸가짐을 더 정갈히 한다. 인생의 무게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옮겨진 것이다. 문 밖의 소란에 귀를 닫고 방 안의 정적을 즐길 줄 아는 힘. 이것이 인생 후반전의 승패를 가른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나도는 사람은 결국 남의 인생을 구경하다 자기 인생을 놓친다. 이들은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데 온 힘을 쏟는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창한 물음에 매몰되지 않는다. 대신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그 답을 몸으로 써 내려간다. 거창한 계획은 모래성보다 허망하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눈을 뜨고 정해진 길을 걷고 책상 앞을 지키는 반복의 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쌓아가는 그 사소한 규칙들이 모여 비로소 한 사람의 기운을 만든다. 착함과 배려가 때로 독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안다. 무조건적인 이해는 내 마음의 둑을 허물어뜨린다. 남을 위해 내어준 마음이 정작 자신을 돌볼 힘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선함이 아니라 자기 방치다. 잘 풀리는 이들은 자신의 마음밭을 먼저 일군다. 내 밭이 비옥해야 남에게도 곡식을 나눠줄 수 있음을 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을 굶기지 않는다. 그들은 선함에도 뼈대가 있어야 함을, 배려에도 경계가 있어야 함을 고요히 실천한다. 인생 후반전은 거두는 시기가 아니다. 다시 씨앗을 심는 시기다. 다만 그 씨앗은 남의 눈에 띄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단단한 나무여야 한다. 조급해하지 마라. 서두르는 발걸음은 흙탕물만 일으킬 뿐이다. 발밑을 살피며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걷는 이에게 인생은 반드시 그만큼의 넓은 길을 열어준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고요히 자신을 마주하는 바로 이때가 인생의 가장 눈부신 시작일지도 모른다. 50을 넘긴 이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와 같다. 주름의 깊이보다 무서운 것은 입가에 맺힌 서늘한 기운이다. 인생 후반전이 꼬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마음밭에 돋아난 가시를 보지 못한다. 그 가시는 대개 예전의 나라는 딱딱한 껍질에서 돋아난다. 산에 사는 나무는 계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잎을 떨군다. 그것은 나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다가올 추위를 견디기 위해
제 몸의 가장 화려한 부분을 스스로 끊어내는 결단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때 내가 가졌던 이름표, 남들이 부러워하던 직함, 입만 열면 나오던 성공의 기억들은 여름날의 잎사귀와 같다. 찬바람이 부는 인생의 가을에 여전히 그 잎을 붙들고 있으면 그 무게 때문에 가지가 꺾이고 뿌리까지 상한다. 잘 풀리는 이들은 가장 먼저 자신을 비워 빈터로 만든다. 내가 누군데라는 말은 내 마음의 대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과 같다. 그 빗장을 찌르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도 귀한 복도 담길 틈이 없다. 그들은 과거의 나를 낯선 사람 보듯 멀찍이 밀어둔다.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나를 구원해주지 못함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은 외로움 때문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외로움이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욕심의 다른 이름이다. 내 말을 들어달라는 몸부림이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남의 귀를 빌려 확인하려는 조급함이다. 부정적인 말버릇은 내 방에 오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 해봤자 안 된다. 요즘 것들은 틀렸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는 말들을 내뱉는 순간 가장 먼저 그 독을 마시는 것은 나 자신이다.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온다. 내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들은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보내고 나를 적막한 섬에 가둔다. 잘 풀리는 이들은 침묵의 무게를 안다.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세상의 결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랫사람의 서툰 말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낯선 풍경에서도 삶의 힌트를 얻는다. 마음이 비어 있으니 무엇이든 담길 수 있는 것이다. 꽉 찬 잔에는 향기로운 차를 부어도 넘칠 뿐이지만 비어 있는 잔은 흙탕물 속에서도 맑은 이슬을 받아낸다. 고집은 마음의 굳은 살이다.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나지만 나중에는 감각을 마비시키고 성장을 가로막는다. 50 이후에 고집을 품격이라 착각하는 순간 그 인생은 악취가 나는 고인물이 된다. 유연함은 생명의 특징이고 딱딱함은 죽음의 징조다. 살아있는 풀잎은 바람에 몸을 눕히지만 죽은 나뭇가지는 버티다 부러진다. 잘 풀리는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늘 열어둔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한마디가 수만 권의 책보다 더 큰 지혜임을 실천한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그 흐름 속에 자신을 부드럽게 태울 줄 안다. 배려와 선함이 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뼈대 없는 선함은 무른 땅과 같아서 남들에게 밟히기 쉽다. 내 마음의 빈터를 지키는 것은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다. 내 안의 가시를 먼저 걷어내어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선함의 시작이다. 내가 평온해야 남을 담을 수 있고 내가 단단해야 남을 지탱할 수 있다. 인생 후반전의 복은 밖에서 사냥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이다. 내 마음이 잘 정돈된 빈터라면 복이라는 새는 시키지 않아도 날아와 둥지를 튼다. 거창한 일을 도모하려 하지 마라. 대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온도를 살피고 내 머릿속에 엉겨붙은 낡은 고집의 먼지를 털어내라. 비워내는 고통은 잠시지만 비워낸 뒤에 찾아오는 평온은 영원하다. 당신이 과거의 나를 기꺼이 버릴 때 비로소 진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된다. 빈터에 쏟아지는 가을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눈부시다. 이제 그 햇살을 온전히 받아낼 준비를 하라. 당신의 가장 맑은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남의 눈을 거울 삼아 제 얼굴을 꾸미느라 평생을 보낸다. 좋은 옷을 걸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짓는 것은 모두 타인의 박수를 구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50을 넘긴 생에서 진짜 승부는 남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깊은 밤에 결정된다. 인생 후반전이 잘 풀리는 이들은 무게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남들 앞에서의 화려한 차림새보다 홀로 있을 때의 정갈한 몸가짐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를 옛 지혜에서는 홀로 있을 때 삼간다고 했으나 우리말로 풀면 나만 아는 나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 남의 눈초리가 없다고 해서 마음의 허리띠를 풀어 헤치고 방구석에 자신을 내팽개치는 사람은 제 스스로 자기 운명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과 같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헷갈려 한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빈 주머니 같은 마음이고, 고독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옹달샘 같은 시간이다. 잘 풀리는 이들은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밖으로 나돌지 않는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며 그 시간 동안 무너진 마음의 벽을 쌓고 흩어진 생각의 먼지를 턴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휴대폰을 뒤적이고 쓸데없는 모임에 발을 들이는 사람은 결국 남의 인생을 구경하다 정작 제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치고 만다. 인생의 등급은 남이 매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방식에서 결정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씻지 않은 몸으로 종일 누워있거나 대충 끼니를 때우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내 영혼의 가난의 씨앗을 뿌리는 짓이다. 잘 풀리는 이들은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정성을 다해 차리고 혼자 걷는 길이라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다. 이런 정갈함은 기운이 되어 몸 밖으로 흘러나온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은은하게 풍기는 품격은 바로 이 혼자 있을 때의 매무새에서 비롯된다.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나를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귀하게 보겠는가? 운명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에 걸맞은 복을 내어주는 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물은 선함이다. 많은 이들이 50 이후에 외로움을 타며 남들에게 더 잘해주려 애를 쓴다.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내 마음이 깎여나가는데도 웃으며 비위를 맞춘다. 하지만 뼈대 없는 배려는 선함이 아니라 자기 방치인 것이다. 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마음의 빈털을 내주는 행위는 결국 나를 소모시키고 병들게 한다. 잘 풀리는 이들은 사람 사이의 거리와 결을 안다. 그들은 남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나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쓴다. 내 마음의 둑이 단단해야 넘치는 물을 조절할 수 있듯 내가 바로 서야 타인도 온전히 안아줄 수 있다. 무조건적인 이해는 때로 독이 된다. 진정한 배려는 내가 나로서 충분히 평온할 때 그 평온의 그늘 아래로 지친 타인을 잠시 쉬게 해주는 것이다. 바다의 위치가 세상에서 가장 낮기에 모든 시냇물이 결국 바다로 모여들듯 마음을 낮게 두는 사람에게는 사람과 운이 저절로 모인다. 그러나 이 낮음은 비굴함이 아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귀하게 여기기에 굳이 남보다 높아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단단한 자존감이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다스리는 힘은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와 같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러워 마라. 당신의 골방이 정갈하고 당신의 혼자만의 시간이 깊어질 때 세상은 시키지 않아도 당신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를 것이다. 지금 당신의 방을 둘러보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결을 만져보라. 아무도 보지 않는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고 있는가? 그 대답 속에 당신의 남은 인생이 들어있다. 당신의 가장 눈부신 시작은 남들 앞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고요한 홀로 있음 속에 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기만 하다 끝나는 사람과 무작정 오늘의 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50을 넘기면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손발에서 나와야 한다.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은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은 반드시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준다. 인생 후반전이 잘 풀리는 이들은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창한 질문에 매몰되지 않는다. 나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산천을 떠돌거나 책장만 넘기는 방황을 끝낸 이들이다. 그들은 나를 아는 것보다 오늘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나라는 존재는 지나온 과거의 기억이나 머릿속의 철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반복하고 있는 몸짓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길들지 않은 짐승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잡념의 골짜기로 숨어버린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것을 생각으로 이기려 드는 것은 마치 불길을 부채질로 끄려는 것과 같다. 잘 풀리는 이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움직여 마당을 쓸거나 정해진 길을 걷거나 글자를 한자 한자 눌러 쓴다. 생각이 몸의 움직임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흔들리는 50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술이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거르는 법이 없는 자신만의 의식이 있다. 그것은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단단한 나무의 성실함이다. 한 번의 운이나 횡재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위에 온 영혼을 담는다. 눈에 띄지 않는 반복은 지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힘이 숨어 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만의 빛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 이 꾸준함이라는 무기를 가졌다. 주목받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 그 성실함이 켜켜이 쌓여 품격이라는 두꺼운 나이테를 만든다.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이 많아야 잘 살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50살이 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살아내는 힘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거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러나 그 쉬운 말을 하루도 빠짐없이 몸으로 실천하는 이는 드물다. 잘 풀리는 이들은 아는 체를 하는 대신 아는 만큼만이라도 성실하게 살아낸다. 그들에게 지혜란 입에서 나가는 논리가 아니라 손끝에서 배어나오는 땀방울이다. 성실함이 때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꾸준히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일이다. 남들은 쉬운 길로 가고 요령을 피워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내 마음도 요동치기 마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심함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지 마라. 그 확인의 과정에서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다. 잘 풀리는 이들은 자신의 노력을 남에게 전시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밭을 가는 농부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의 일을 할 뿐이다. 그 무심한 성실함이 결국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늘이 돕는 천운을 불러온다. 화려한 것을 꿈꾸지 마라. 대신 단단한 것을 꿈꿔라. 한 번에 큰 것을 이루려 하지 마라. 대신 매일 작은 것을 완성하라. 인생의 후반전은 결과로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과정으로 빛나는 시간이다. 오늘 당신이 정한 작은 약속 하나를 지켰는가? 책상 위를 닦았는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가 흙을 밟았는가?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을 새로 쓰고 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
당신이 무언가를 꾸준히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정점은 시작된 것이다. 고요히 그리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 끝에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인생의 향기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정오를 지나면 모든 것이 저물어 간다고 믿는다.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남은 것은 어둠뿐이라 생각하며 서둘러 짐을 챙기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기도 한다. 하지만 산 그림자가 길어지는 그 시간이야말로 만물이 가장 깊은 색을 드러내는 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늦었다는 말은 어쩌면 제 속도를 잃어버린 조급함이 만든 환상일 뿐이다. 인생 후반전이 잘 풀리는 이들은 시간의 숫자에 갇히지 않는다. 그들은 오늘 하루의 꾸준함이 가진 무서운 힘을 믿는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책을 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다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소한 반복들이 모여 거대한 운명의 물길을 돌린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낸다. 한 번에 세상을 뒤집는 기적은 없으나 매일 쌓아 올린 성실함이 만드는 기적은 반드시 존재한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오늘을 흐트러짐 없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흔들리는 50 이후의 생을 가장 단단하게 붙드는 탓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묵묵히 지켜낸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당신만의 단단한 나이테가 되고 그 나이테는 어떤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커다란 나무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과로 말하라 재촉한다. 얼마나 가졌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자식은 얼마나 잘 키웠는지를 묻고 또 묻는다. 하지만 잘 풀리는 인생을 사는 이들은 그 질문이 방향을 안으로 돌린다. 세상의 물음에 답하느라 헐떡거리는 대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마음이 멍들고 있지는 않은가? 예의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내 영혼을 굶기고 있지는 않은가?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느라 정작 내 안의 소중한 불꽃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지혜는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 내 마음의 밭이 비옥하지 않은데 어찌 남의 밭에 도단한 잡초를 탓할 수 있겠는가? 배려와 선함도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섰을 때 비로소 향기가 난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와 손길 하나에 진심이 담긴다. 그러니 부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멈추고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내 마음이 평온의 숲을 이룬다면 길 잃은 새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 그늘을 찾아와 쉴 것이다. 인생의 결말을 서둘러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인생은 정해진 답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매 순간 변해가는 풍경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잘 풀리는 삶이란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삶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오늘 당신이 내디딘 그 작은 발걸음이 어디로 닿을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그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았다는 안도감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기를 바랄 뿐이다. 운명은 당신이 고요히 자신을 마주하고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결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바로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당신이라는 계절은 지금 아주 깊고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는 중이다.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서서 타오르는 태양의 뜨거움보다 더 깊은 대지의 온기를 느껴보라. 그 온기가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당신의 내일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이다.